안녕하세요. 하나의 시선으로 하나의 작품을 다시 보는 시간, 원모아입니다. 현대에 이르며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논쟁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구강기, 학문기 등으로 설명되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하고 업데이트한 사람이 바로 자크 라캉인데요. 라캉은 자신의 저서 에크리에서 인간은 금지된 것만을 욕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젖을 빠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구강기의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는 단계에 이르면 아기는 젖꼭지가 금지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이것은 금지되었기에 바라는 것, 즉 욕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라캉이 에크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토대로 영화 케빈의 대하여를 본다면 어떨까요?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며 일을 하던 에바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케빈을 낳아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에바는 케빈을 사랑할 수 없었고 케빈도 그것을 아는지 그녀의 사랑을 비뚤어진 방식으로 갈구하게 되죠. 그렇게 16년이 흐른 어느 날 케빈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을 활로 쏴 죽인 것이죠. 영화에는 이러한 비극을 관통하는 상충되는 두 가지 욕망이 존재합니다. 먼저 자유롭게 여행하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에바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없던 케빈이 태어나며 이것은 금지되고 에바의 욕망이 되죠. 두 번째는 케빈의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에바에게 케빈은 욕망의 대상이 아닌 욕망을 금지시키는 대상이기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욕망을 대비되는 색으로 표현해줍니다. 에바의 빨간색과 케빈의 파란색으로 말이죠. 그렇게 영화 내내 에바의 빨간색과 케빈의 파란색이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에바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번의 시도를 하는데요. 먼저는 익숙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다른 것으로 덮는 행위를 영화는 노란색으로 표현해줍니다. 여행에 대한 추억을 담은 방의 색과 계획적으로 낳은 실리아의 머리색이 금발이죠. 빨간 소세지와 파란 빵의 핫도그가 노란 머스타드 톤과 하이파이브하는 케빈의 티셔츠나 후반부 케빈이 프라이드와 포커스라고 쓰여진 빨간 학교 체육관의 문을 노란 자물쇠로 채우는 것 또한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하게 되고 엄청난 비극을 낳습니다. 에바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케빈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케빈은 커가면서 이런 노란색을 깨려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케빈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안전하게 해주었던 노란색은 케빈이 성장함에 따라 깨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에바가 케빈에게 읽어주었던 로빈 후드의 표지색, 장난감 활과 화살의 촉, 그리고 관역의 중앙부로 표현해줍니다. 결국 비극은 일어나게 되고 가족을 잃은 에바는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내내 에바는 집과 차에 던져진 빨간 페인트를 지워냅니다. 마치 자신의 욕망을 지우듯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케빈의 방을 칠하며 케빈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지워내고 케빈의 욕망을 마주한 에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처음으로 케빈과 포옹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라캉의 이론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론을 통해 영화를 보았을 때 케빈과 에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여운이 남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다음 작품을 위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